성공투자 기원 두 분 전문가입니다. 신기수,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DDI 가격 하락, 하반기 반등 전망,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DDI 가격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인데요. 최근에 이 OLED 쪽에 이제 좀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두 분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DDI 중에서도 이제 좀 고부가 가치 쪽은 OLED용 DDI더라고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들 기대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DDI 가격이 하락세를 띠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IT 세트 수요 전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전이든 노트북이든 할 거 없이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이제 와 있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더 내려갈 걸로 지금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중국의 6.18 쇼핑데이도 있고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전 제품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좀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라든가 또 LG전자라든가 이제 기타 전자업계들이 전체적으로 6월달, 7월달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기 때문에 5월 정도부터는 뭔가 DDI 구동칩을 많이 구매를 좀 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 때는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중기적인 전망을 옴디아라는 데서 냈는데 2029년도, 지금 올해의 연매출이 DDI가 108억 정도인데, 2029년도에는 28억으로 한 27% 정도 지금 급감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IT 세트 수요가 그만큼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중기적인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8년까지 82억 달러죠. 28억 달러가 아니라. 2029년까지 78억 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78억 달러. 예. 네. 2029년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가전 수요라든가 노트북 수요, 그리고 스마트폰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이제 OLED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TV 쪽은 DDI 수요가 좀 줄 텐데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에 지금 OLED를 채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소형 DDI 쪽에는 좀 가격이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LX세미콘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국내에서 이 LX세미콘은 DDI 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LED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LX세미콘은 지금 TV 쪽에는 확실히 상반기 때 안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상반기 때는 지금 재고가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 140%가 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 때는 확실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아이폰 양으로 OLED 점유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형 DDI 쪽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바닥권이라서 점진적으로 하반기 되면서 상승할 여진이 있다 보이고 또 이제 DB하이텍이 자체 브랜드로 지금 DDI를 만들고 있거든요. 8인치 웨이퍼를 통해 가지고. 근데 DB하이텍도 지금 OLED 위주로 지금 DDI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DB하이텍도 근데 DB하이텍은 사실 그거 말고도 다른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들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가전과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제는 예전처럼 성장 시기가 아니라는 거, 앞으로도 쭉 해가지고 가전과 스마트폰 IT 세트 수요는 뭔가 좀 줄어들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들이 시장에 전기차라든가 또는 그 AI와 관련된 로봇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좀 대체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변동의 시기, 변혁기라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DDI의 가격 지표가 일단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좀 부정적이라는 점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원재 전문가님,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미국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뭐 재고도 쌓여 있고 가격도 좀 안 좋았었거든요. 뭐 스마트폰은 디램이나 DDI 이런 쪽의 가격이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은행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오늘은 이제 DDI 관련주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의 폭 자체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아무래도 가전제품 덜 팔리기 때문에 DDI 투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침체가 오기는 올 거는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완만한 침체냐 아니면 뭐 하드랜딩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침체가 온다면은 6개월 안에 오느냐 뭐 길면은 18개월 안에 오느냐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미국에서 뭐 신규 실업수당이 발표되는데 여전히 네. 고용이 견조하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매달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소비의 여력은 조금은 계속 되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DDI 웨이퍼 투입량이 지금 투하량이 지금 좀 증가는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중국 6.18 쇼핑데이도 있고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기 때문에 네. 단기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뭐 한 35%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LX세미콘이 한 12, 3%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두 업체 정도로 뭐 위주로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이 IT 관련한 수요에 대한 전망이 사실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AI 관련 또 로봇 관련해서 수요 증가 기대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6월, 7월 미국과 중국의 소비 시즌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가 나온 정책이고요. 이 수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그 전략 추진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침에 발표됐더라고요. 보니까 정부가 이제 제약바이오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서부터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5천억 원 펀드 조성하고 향후에 25년까지 1조 원 규모까지 좀 늘리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신약 개발 업체에 조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허가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외 진단기 업체들한테도 제품 개발을 이제 지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화장품 최대 수출 시장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활로를 뚫느냐, 팔로를 뚫느냐 그건데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MZ 세대, 20, 30대 세대들을 공략한다 이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온라인 판매 활성화 전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은 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업체들 쭉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신약 개발 업체 몇 개 하고 그러면 화장품이랑 그다음에 체외 진단 업체 잠깐 보도록 하면은요. 신약 개발 항암 관련 신약 개발 업체들이 좀 좋아 보여요. 에클론하고 에클론 차트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도 괜찮고 매드팩터도 항암 관련 신약 제조업체죠.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체외 진단은 저는 지노믹 트리가 가장 좋아 보여요.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SD 바이오센스라든가 시젠이라든가 체외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있지만 지노믹 트리는 암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다른 쪽으로도 좀 발달이 돼 있다. 이쪽이 좀 좋아 보이고 화장품 업체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 아모레퍼시피 그다음에 LG 성헬건강 코스맥스 등 이 정도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도 3월장 끝나고 나면 바이오와 제약주 그리고 반도체 좀 가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바이오주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4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3월 달에 지금 감사보고서 건이 지금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20개 회사가 좀 못되게 지금 감사보고서를 못 냈고, 나머지 회사는 지금 감사보고서를 거의 다 냈다고 지금 기사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지나가고, 또 4월 달에 AACR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대장주들이 좀 꿈틀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뭐 2차전지 쪽에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 또 로봇 AI주들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럼 다른 이제 대안을 시장에서 또 찾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이오 쪽이 뭐 4월 달에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셀트리온의 16만원 선 안착,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신호탄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미국의 암학회 일정도 대기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정책까지 알아봤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